자, 여기 우리 어디죠? 아침 먹으러 왔는데 네. 뭐 숲이 있네. 여기 왜 온 거야? 뭐 근데 어때? 좀 오니까 어때요? 아는 숲이 블로뉴 숲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난 하나 더 있는데 포레누아르라고. 그거는 맛있는 케이크잖아요. 일단 저기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 그 노천 카페에서 절대 이 테이블 위에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지 마세요. 그 돈 달라고가 아니라 이제 기부하라고 왔다가 A4 용지 밑으로 이제 핸드폰을 가져간다는 한국 사람만 당한다는. 그렇죠. 당하셨다면서요, 아영? 당했지. 아침을 좀 먹읍시다. 그래요? 그래 뭐 드실 거예요? 난 포레누아르. 난 무조건. 우리 세 형은? 저는 오랑지나. 오황지나. 예, 오황지나. 오황지나. 우리나라도 이제 나오대. 네. 그리고 근데 아까 왜 낭뜨 얘기하던데 아침엔 아까는 언제예요 또? 아까 우리끼리. 오믈렛도 먹고요. 뭐 오믈렛 시킬까요? 아니면 또 뭐가 있더라? 나는 그냥 무조건 크로와상이면 되지. 이게 프랑스에서 아침을 뭘로 먹어요? 그냥 뭐 보통 브리티시 브렉퍼스트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그 뭐 바게트. 보통 인터컨티넨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오믈렛이 대세고 시리얼 먹던데요 집에서는. 요거트. 그 정도죠. 그거는 싸대빵이죠. 이게. 싸대빵. 바게트 빼놓을 수 없죠. 바게트. 프랑스에서. 크로와상, 뺑오 쇼콜라, 슈게트 알아서 먹는 거죠. 뭐. 하여튼 뭐 우리 아침 먹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블루뉴스만 보러 온 거예요? 아니면 뭐 아형도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보고 싶었던 거는 이 개선문상 라 프레드 락드 트리옹프. 이 경마 대회입니다. 근데 이제 1등 상금 285만 7천 유로, 한화로 약 35억이에요. 그러니까 1등을 하면은 딱 35억이 들어오는 거야. 꽂혀. 총 상금인 60억 원. 약 60억 원. 그러니까 50% 이상이 1등 상금이죠. 이제 이런 대회들이 뭐 거의 그렇죠. 이 경마 대회 중에서 이제 잔디주로에서는 세계 최고의 상금액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1920년 1차 대전 후에 평화기원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이 대회를 창설했어요. 그래서 매년 10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개최가 되는데 요 롱샹 주변에 이제 그런 옛날 프랑스 귀족 같은 그런 코스프레 같은 좀 느낌이죠. 좀 그런 분들이 이제 쫙 모여가지고 이 대회를 기념을 합니다. 이 원래 대회 자체는 1857년에 이제 롱상 경마장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1960년대 최강마 이 프랑스의 시버드. 욕 같죠? 욕 같은데. 시버드는 욕인데. 자, 최강마, 프랑스의 시버드, 이제 바다새란 뜻이죠. 이 시버드의 아빠는 이게 평범한 경주마였습니다. 뭐 중소대회 한 5승 정도 했고. 그러니까 엄마는 미승리마였어요. 미승리마라는 건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한마디로 얘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흑수저죠.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데, 이제 목장주가 좀 이게 경영난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시버드의 성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엄마는 식용고기로 말고기로 살렸다. 아주 이 불쌍한 이 엄마 잃은 시버드 지금까지도 역대 최강마로. 그래서 엄마의 아픔을 딛고자 노력해가지고 최강인 거예요? 아니 말이 뭐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 아니 말도 다 알아요. 말도 알아? 네, 말도 알아요. 뭐 식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엄마의 존재를 못 느껴서 나 있잖아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이게 당황스럽네요. 한이처럼 달렸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미있는 좀 시사성 있는 얘기가 또 있어서 이제 1974년에 최초로 영국 여왕이 이 대회를 참관하러 왔습니다. 그때 소유한 말이 하이클레어라는 말이었대요. 근데 이제 당시 1970년대 영국은 이 영국병과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답니다. 그때 이제 뭐 우리 또 이 하이클레어 우리 영국 여왕의 말 이겨라 하면서 많은 영국 응원단이 왔겠죠. 그에 맞선 프랑스 이 대결의 이 선봉장 시버드의 딸입니다. 이름도 참 그래요. 알레 프랑스. 나가자 프랑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고 프랑스. 고 프랑스. 그래서 알레 프랑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 또 이제 이 동료 말이 있었나 봐요. 파울리스타라는 애가 있었다는데 브라질 출신인가요? 파울리스타. 얘들 이름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짓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파울리스타가 이제 하이클레어를 갠소를 합니다. 이 전문 용어죠, 갠소. 네. 아니라고? 이거 국회가 아니니까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거의 하이클레어는 그래서 뭐 거의 하위권으로 쳐지고 이 시버드의 딸 알레 프랑스가 이 부녀가 이제 한 대회를 우승하는. 그래서 뭐 거의 뭐 우리가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말을 길러서 이 개선문상에서 우승을 시키면 말 비싸요. 네, 말 많이 비싸요. 마주가 되려면 제가 그런 생각 안 해본 게 아닌데 마주가 자격도 있어야 되고 돈이 어마어마한 그 시버드의 뭐 손녀라도 살려면 엄청 비쌀 거예요. 아, 시버드 우리가 그런 걸 목표로 해야겠네. 이게 저도 이제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좀 서러브레드라고 하죠. 이제 그 말들 중에서 이 경매에서 좀 A급으로 살려면 한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주가 되자고요? 근데 이거 괜찮아. 100만 원이라도 세형 100만 원 오늘 있어요? 신용카드 대금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문상 같은 데서 우승을 하면 이 종마의 경우는 한 번 이 종배료가 이 우리 돈으로 2억 원. 예. 한 번에 2억 원. 근데 걔가 이제 1년에 뭐 몇십 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뭐 100억 이상 되는 거지. 이 역대 우승국의 이걸 보면은 프랑스가 67회로 단연 1등이고요. 영국 15회, 아일랜드 8회, 이탈리아 6회, 독일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끼고 싶어 하는 나라 어딜 것 같으세요, 세요? 일본이요.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세계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야구 같은 경우엔 갑자기 이제 우승을 하고 나면 타라입구병. 나는 MLB로 오늘부터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갈 데가 MLB밖에 없잖아요. 미국, 일본에서 잘하면 어디 가요, 그러면? 그 축구에서는 이제 뭐 유럽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경마 같은 경우는 개선문상을 꼭 이제 우승을 하고 싶어 해요. 이 일본 같은 경우에 역대 이 개선문상에서 2등만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일본 최고 인기마였던 2006년에 3위를 차지했던. 걔도 버드입니까? 걔는 버드 아닌데 딥 임팩트. 아, 딥 임팩트. 딥 임팩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얘는 금지 약물까지 했다가 실격 처리를 됐다. 이럴 수가. 네. 아니 타라 입구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약을 먹이면 어떡해요, 말한테. 네, 영화 정모문에서 진진의 약을 먹였던 장면 생각나. 갑자기 또 진진까지 나오네. 그렇지. 약을 먹이잖아. 예, 그리고 막 비틀거리면서 나중에 싸우게 되는. 무슨 영화? 정무문. 정무문? 예. 너 몇 살인데 정무문? 정무문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아영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영은 이미 컸을 때지 모르겠지만 그 견자단이 나온 견자단과 그리고 이영걸이 나온 정무문은 정말 재밌었어요. 이소룡 아니고? 네. 아니. 몰라 나. Do you know 이소룡? 아니 난 99년생이라 내가 뭐 알게 아니 99년생이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99년생 이소룡의 정모문을 보려면은 도대체 뭐 엄마 뱃속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하여튼 뭐 롱샹 경마장 참 오고 싶었는데 우리가 뭐 10월 달에 딱 맞춰서 이제 대회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게 곁에서 보니까 좋네요. 세영이 또 테니스의 조예가 좀 있으니까 일단 밥을 먹은 다음에 테니스장으로 갑시다. 근데 이제 세영은 테니스를 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 치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구력이 지금 무려 거의 35년 넘으셨어요. 누가요? 저희 부모님께서요. 예. 그럼 너님은요? 저는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잡았기 때문에 저 역시 뭐 상당하죠. 시간이. 그럼 저랑 한번 쳐야겠네. 저도 한 30년 쳤는데. 배영이 군대에서 테니스 병 아니었나? 배영이 테니스 병 겸 그 경계 병 겸 작업 병 겸 시키는 건 다 해야죠. 군대 가서. 북한 갔다 왔겠네. 북한은 못 가고 눈은 겁나 치웠습니다. 눈한테 욕해봤어요? 근데 홀란 가로스가 뭐예요? 홀란 가로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이분이 유명한 전투기 운전사예요. 근데 이 프랑스 오픈을
이 땅을 구하다가 그쪽 땅을 갖고 있었던 이제 클럽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사교 클럽이기도 하고 운동 클럽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땅을 할양받으면서 그 클럽 회원이기도 한 유명한 전투기 조종사 홀란 가로스의 이름을 따서 그 경기장 이름을 지은 거고. 이분이 테니스 선수였던 건 아니고? 네, 테니스 선수 테니스 좋아하셨대요. 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전투기 조종사예요. 그럼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일종의 이분도 테니스병이었나? 전투기 전투기 조종사라니까. 저 사단장님 그 공치시면 아니 프랑스 군인을 뭘로 보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여기가 좀 다른 게 여기가 이제 아까 그 롱샹은 잔디 주로잖아요. 여기 또 잔디가 아니라 맨 땅이에요. 우리로 치면 맨 땅이고 뭐 영어로는 클레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일종의 테라코타예요. 그러니까 땅을 구워가고 이게 우리가 불어로 하면 엉뚜깨라고 어떤 경우에도 공을 칠 수 있다. 왜냐면 비가 내리면 이게 진창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가 금방 빠져버려요. 왜냐면 그 입자가 이게 성기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인공으로 만든 그 모래 그 흙 입자를 이용해서 서피스 그러니까 표면을 만들었어요. 서피스. 테니스는 내가 몰라서 그런데 비와도 해요? 그거를 갑바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전문용어로 그걸 들고 볼보이들이 쫙 끼어요. 비가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코트를 덮는 코트를 쫙 덮고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딱 그치면 그걸 이제 쭉쭉 밀어낸 다음에 바로 또 쳐요. 근데 이제 한동안 맞아도 이게 물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금방 칠 수 있다. 그래서 롤란가로스는 가끔 결승전 하다가 멈추고 경기 7시간 걸릴 때도 있고 내일 할 때도 있어요. 비가 계속 오면. 근데 여기가 또 전통이 있고 이게 또 프랑스 사람들이 남하고 똑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챌린지라고 하죠. VAR 이거를 여기만 유일하게 안 합니다. 4대 오픈 중에서. 왜냐면 표면적인 이유는 땅에 찍히잖아. 눈에 보이는데 왜 그래? 라고 해서 그래도 자꾸 50 나오니까 자꾸 하니까 그 대회 조직위원장이 이건 우리 전통이고 우리는 다름을 좋아한다. 이런 인터뷰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홀란가로스면 우리가 또 이 많이 알고 있는 건 옷으로 알고 있지만 흔해 라코스트라고 라코스테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사실 그분의 성은 라코스트예요. 네,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라코스트인데 악어. 악어. 나 어렸을 때는 뭐 많이 입었지. 막 내 라코스테는 악어가 저기 우산도 들고 있었어. 짝퉁 아닙니까? 글쎄 그 아놀드 파머랑 이렇게 합친 건데. 그렇지. 창의적이네. 우리나라에서는 있었어요. 네. 라코스테 뭐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 선수도 라코스테 후원을 받고 있고요. 조코비치 역시 라코스테 후원을 뭐라고 조코비치라고 올해 랭킹 1위를 가장 긴 기간 동안 했던 최종적으로는 지금 다른 선수가 하고 있는데 근데 이름 좀 그렇다 그지? 노박 조코비치. 노박 조코비치. 그것도 그 이름도 좀 근데 그 노박이 그 시대를 좀 잘못하고 났어요. 그래? 나달하고 페더러는 테니스 역사상 역대 최고의 선수다. 나달은 나도 알죠. 그리고 나달은 나달은 나도 알아요. 그 우리 저 어렸을 때 그 스페인하고 그 월드컵 90년 월드컵 때. 네, 내가 99년생이잖아. 근데 그때 나왔어요. 나는. 90년 월드컵에 나온 걸 99년생이 봤다. 그렇지. 하여튼 봤어. 근데 그 수비수의 조카예요. 근데 삼촌은 바르셀로나 선수인데 레알 마드리드 팬입니다. 그런 또 막장이 또 있어요. 이놈 배은망덕한 놈이야. 근데 이놈이 또 테니스를 잘 쳐요. 롤란가로스에서는 나달이 짱이야. 왜냐면 이게 공이 이게 뭐라고 하죠? 회전이 죽어요. 그래서 높게 튀어. 이런 데서는 많이 뛰고 지구력이 좋은 선수가 좀 속된 말로 짱인데 나달이 또 짱이야. 근데 조코비치는 다 잘하긴 하지만 얘네 둘보다 이게 특장점은 없어요. 근데 다만 얘는 또 성실함이 짱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 근데 조코비치가 이 두 선수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우승컵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을 거야. 이 선수가 3등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 둘에 밀려서 한 번도 우승을 못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메이저 대회는 주로 뭐 프랑스 오픈만 가가지고 아니죠. 이 선수는 두 개 다 우승하긴 해요. 두 개 다 우승하긴 하는데 페더러가 이제 윈블던의 영웅 뭐 이런 거라면 레전드 선수죠. 조코비치는 프랑스 오픈은 내 거야. 근데 이 조코비치는 이 두 개에서 조금씩 따먹고 있긴 한데 거의 근접하긴 했어요. 근데 다만 플레이 스타일이나 우아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페더러가 역대 짱이다
했고 라코스 때도 라코스 때로 합시다. 이게 한국이니까 라코스 때도 그렇게 우아했대요. 별명은 한 번 잡으면 안 놓는다고 해서 악어였지만 그렇게 우아하고 옷도 잘 입었기 때문에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 나의 이름을 단 그리고 나의 뭐라고 하죠? 그 별명 악어를 단 옷을 낼 정도로 정말 극찬받았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테니스 실력도 테니스 실력이지만 우아하시네. 프랑스 백작이야. 뭐 거의 이런 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롤랑 가로스하고 라코스테를 동시에 이렇게 아까 처음에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라코스테가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했고 이분이 또 프랑스 사람이니까 찍힌 사진도 되게 많고 그래서 프랑스 오픈하고 라코스테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프랑스 오픈 롤랑 가로스의 공식 스폰서이기도 해요. 라코스테. 그러니까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사실 프랑스의 종주국이라고 해요. 어떤 게 테니스가? 네, 테니스의 종주국이라고 하고 테니스하고 관련이 아니에요? 많아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현대의 그 테니스는 프랑스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 뭐 혁명 나기 전에도 프랑스 테니스 코트의 선언 이런 것도 테니스에도 했었고 슈에드 뽐무라고 해가지고 그게 손바닥 놀이잖아요. 그걸 보러 가다 죽은 왕이 있을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스포츠도 맞고 그리고 그 윈블던이라고 하긴 하지만 프로화를 가장 먼저 진행한 것도 홀랑 가로스입니다. 예전에는 뭐 이게 좀 자꾸 옆 나라로 가는데 윈블던은 또 이게 고집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해서 아마추어만 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프레드 페리, 영국의 이제 라코스테. 이 사람도 테니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영국에서 정말 잘하고 세계 최고인데 프로화를 못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모르죠 그때는. 그거는 이제 뭐 그거는 뭐 그게 존재하지 않는 뭐 지단이 잘해 뭐 펠레가 잘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근데 그런 게 우리가 또 궁금하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버드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다 다르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핸디캡 점수 이런 걸로 평가 가능한데 이 테니스 같은 경우는 그런 있어요. 객관할 수 있는 게 테니스 있네요. 잡지에서 내는 세계 최고의 탑 10 이런 거 뽑는데 1등은 무조건 페더러. 2등이 뭐 피트 샘플러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역대로 이렇게 비교할 방법은 없어요. 뭐 역대로 비교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10위 안에는 못 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10위 안에 못 들지만 근데 엄청나게 상징성이 있던 분들이 보통 그걸 비교하는 기준이 그 그랜드슬램 우승 횟수로 그렇죠. 따져요.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개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호한데 그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의미가 돼요. 그랜드슬램은 프랑스 오픈도 있지만 1년을 기준으로 이게 개최되는 경기들 중에서 가장 큰 대회를 그랜드슬램 대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대 오픈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경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런 3대 더비 이걸 한 해 동시에 우승해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 그 똑같아요. 그걸 그래서 그 4대 오픈을 다 우승하면 그랜드슬램인데 한 해에 다 우승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들어봤고요. 아예 없어. 있어요. 있었나요? 이거는 뭐 팩트 체크를 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팩트 체크를 하는데 이것도 내기로 하죠. 뭐 배형과 세형 있습니다. 얼마로 뭐 뭘 사는 걸로 100만 하죠. 원. 자, 100만 원은 세형이 내일 더블로가 안 해? 묻고 더블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랜드슬램 대회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랜드슬램 대회를 총 다 네 개 대회를 다 우승한다. 그 개념이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한 시즌에? 아니요. 한 시즌에 우승한 건 저는 잘 못 봤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 100만 원 줘 빨리. 씨가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증은 아직 안 됐으니까 배형이라고 불러. 못 드리고 이놈이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지금. 깍지 뒤덮기 때 내놔봐. 아니 근데 그 저기 뭐 저번에 제가 한 것처럼 그 98년 월드컵 그것도 내기 하려다가 제가 처리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처리하는 겁니까? 뭐 저는 아니 묻고 더블로 가는데 네 월급 저한테 주세요 이제. 저 누가 시켰는데 옆에서 그냥 시킨 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알았어요. 그랜드슬램 대회 그 1월에 열리는 호주 대회, 호주. 4월에 열리는 윈블던. 그다음 5월에 열리는 윈블던, 6월에 열리는 프랑스 오픈, 10월에 열리는 US 오픈. 예, 자세한 거는 편집자가 조사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4개 대회입니다.
말씀하신 그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로저 페더러 선수도 한 시즌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해보지 그렇죠. 못했어요. 그 네. 이유는 프랑스 오픈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럼 나달이 막은 건가? 네. 그렇죠. 나달이 프랑스 오픈을 이때까지 몇 번 우승했느냐? 12번 우승했습니다. 어. 올해까지. 그럼 몇 그럼- 살인데 12번이나? 30 지금 30 갓 넘었습니다. 근데 12번 우승했으니까 제가 나달이 기억하기로- 30을 갈 넘었다고? 이것도 30 4개 가나요? 아 이건 4개 갑니다. 아, 알았어. 32? 뭐 이 정도 됐을 건데 17살 때 처음 우승했어요. 프랑스. 그러니까 별명이 흑신이고요. 흑신. 예, 이유는 클레이 코트의 황제. 흑에선 잘하니까. 예, 거의 뭐 신적인 존재죠. 나달 34살이에요. 흑신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뭐예요, 흑신이? 그러게. 그 우리나라에서만 흑이 하는 뭐지? 말인가? 흑? 뭐 아까 난 샌드! 샌드나 더 샌드킹! 샌드. 예, 그 클레이 코트니까 좋네, 샌드킹. 클레이 킹이라 하겠죠. 많아요. 프레드 페리도. 갓 오브 예. 클레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프레드 같은데. 페리도 커리어 그랜드슬램 했고요. 예, 아무튼 예. 그 그러니까 한 시즌은 모르겠지만 커리어 그래도 한 시즌 한 사람 있어요. 슈테피 그라프. 그 여자 아닙니까? 여자죠. 아니, 그 여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연하죠. 그럼요. 아, 그럼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남녀간에 대결하는 거야? 아니죠. 남자 대회, 여자 대회, 따로. 혼합 복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그다음에 뭐 다양한 대회가 한 10개 이상 있습니다. 네. 예, 그 대회를 통틀어서 뭐 롤랑 가로스, 프랑스 오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 그리고 빌리진 킹이라고 되게 유명한 여자 선수가 있는데 어떤 남자 선수가 도발을 합니다. 너는 우리가 치면 진다고. 근데 쳐서 이겼어요 이번도. 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레나 윌리엄스가 나가면 뭐 로저 페더러랑 그럼 일단은 여자 대회에서는 그 한 시즌 그랜드슬램이 있다. 있습니다. 그라프는 남자친구도 원래 슈테비 그래프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이 있었죠. 안드레 아가씨라고. 아가씨. 우리는 이제 아가씨로 시작하다 애거씨가 됐는데 애거씨예요? 그 이영택 선수가 US 오픈인가요? 16강에서 윈블던이 US 오픈이 16강에서 만났을 때 50몇 분 받때 졌던. 예, 50몇 그 분. 아가씨랑 한 적이 있어요? 아가씨랑 한 적 있어요. 왜냐면 이영택이 서브 앤 발리가 아니라 이제 베이스라인 플레이어라고 스트로크를 자주 치는 사람인데 그 스트로크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아가씨예요. 피트 샘프라스는 강 서브 앤 발리인데 같은 류에서 최고로 만나니까 정말 빨리 끝났어. 3대 빵. 3대 빵. 아가씨의 아가씨가 이제 슈테피 그라프의 남편이죠. 남편이기도 했지만 아가씨의 그러니까 첫 아내는 브룩실즈였습니다. 브룩실즈였죠. 예. 그러나 안타깝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니 너는 뭐 현대 테니스 경기를 안다 그러더니 뭐 이렇게 남의 사생활 밝히고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저기 롤랑 가로스에 대해서 뭐 더 볼 게 있나요? 롤랑 가로스는 뭐 좀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롤랑 가로스의 중요성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클레이 코트고 유일하게 클레이 코트고 유일하게 뭐라고 했죠? 챌린지도 하지 않고 있고 4대 그랜드 슬램 중에 유일하죠. 그리고 예. 프로 선수 아마추어 선수를 다 받았던 첫 번째 대회 1968년에 첫 번째 대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랜드 슬램은 남녀 우승 상금이 똑같습니다. 테니스는 가장 여성들이 많이 시작하고 대중화가 먼저 했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자신들이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블루뉴스에 있는 그 스타드 올랑 가로스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가 열리게 되죠. 근데 이게 연중 5월하고 6월에 이제 경기를 하긴 하지만 이 연중 열려 있고 보실 수 있거든요. 테니스 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마 여행 가서는 못 치실 건데 저는 가서 그 제가 테니스 좋아하기 때문에 기념품 많이 사왔어요. 엘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라켓에 끼는 것도 하고 이 그립도 사오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갈 파크 데 프랑스 그 뭐 왕자님의 뜰, 뭐 왕자님의 공원 이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 경기장인데 가까워요. 걸어갈 수 있으니까 축구 좋아하는 분들도 경기장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둘러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